제가 이 기부를 하게 된 동기는 몇 년 전부터 우리 대표님들께서 먼저 하셨잖아요. 그럴 때만 해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시니까 하시겠지, 나무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혹여라도 여기서 엄청난 성공을 하면 저도 반드시 하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주변에 우리 함께 하는 점장님들이 솔선수범해서 먼저 하셔서 그러면은 나도 이제는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용기를 내서 기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1억이라는 금액을 한 번에 들었을 때는 엄청난 큰 금액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돌아보면 제가 이 사업을 통해서 많은 혜택을 받았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나를 위해서 부를 쌓을 게 아니라 좀 나눠줘도 될 때가 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뭐 학교 다닐 때는 좀 도시락 안 가져오는 친구들 그냥 밥 나눠 먹은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아프가니스탄에 있던 그 어떤 소녀 이런 애들 편지도 받고, 그 예전 얘기죠. 그렇게 했었는데 어느 순간 제가 어려워지면서 그런 걸 다 뭐 스톱했었죠. 심지어는 뭐 어머니 생활비 드리는 것까지 스톱할 정도로 어려웠으니까 마음의 여유가 없었고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서 그런 것들은 나무 일이라고 생각했었던 거죠. 작은 나눔에서 지금 바로 시작하는 것. 너무 계산적으로 따지고 생각하고 나면 못해요. 제가 사실 그래서 망설였거든요. 돌아볼 가족, 이웃, 주변 분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그 돈이면 그분들한테 먼저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 진정한 나눔은 내 주변이 아닌 곳을 돌아보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뭔가 세상을 위해서 일을 했다는 그런 느낌, 자부심이 있으면서 어깨가 좀 이렇게 뽕뽕 되는 그런 느낌? 그리고 어디든지 누구를 만나도 앞으로는 너무 잘 될 것 같고, 제가 기부한 금액 이상의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저 자신이 그 삶의 에너지 이런 것들이 완전히 1000% 충전이 된 느낌이에요. 자신감. 네, 제가 사실은 돌봐야 될 형제들이 있고요. 부모님도 또 계시고, 사업을 하면서 이런저런 인연으로 또 만나는 분들도 많이 도와드려야 되고, 그래서 막상 기부를 하려고 생각하니까 그분들을 먼저 내가 돌봐드려야지. 그 큰 돈이면 그분이 도와드리면 참 좋겠다. 그거 먼저 해야 되지 않나, 그러면서 사실 시간이 흘러갔어요. 그래서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가입해서 나누는 거는 저보다 훨씬 잘 나가는 분들, 부자들이 하는 거고, 저는 우선 제 주변에 돌봐야 될 이웃들이나 친지들이 많으니까 이분들 먼저 해야 되지 않나 해서 그거를 고민하니까 절대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조금 늦어졌어요. 가족들은 아직까지 용기 내서 얘기를 안 했는데, 남편이 제가 이제 인스타 쓰는 걸 보고 묻더라고요. 아너 소사이어티가 뭐야? 그래서 그런 게 있어. 많이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거야. 그랬더니 뭐 그런 것도 있어. 이래서 그냥 그 정도로. 근데 우리 딸은 이제 인스타 보고 알겠죠. 그래서 엄마 멋있어. 역시. 그러는데 아들한테는 아직 얘기 못했어요. 딸은 역시 잘했다고 저를 지지를 해줬어요. 엄마 잘했다고, 자랑스럽다고. 제가 이번에 했던 이 기부 금액은 저는 정말 제가 원하는 것을 써야졌으면 좋겠어요. 그곳이 어디냐면, 연말에 우리가 SGM에서 오래된 점장님들이 이렇게 후원금을 모아서 보육원을 방문을 했는데, 솔직히 예전에 우리 시골의 그 보육원 아이들은
굉장히 그 환경이 열악하니까 애들이 눈치 밥을 먹고 자라서 근데 밟지를 못했어요. 늘 우울하고. 그래서 항상 이렇게 뒤편에 있고 그랬는데 이번에 제가 가봤던 그 보육원은 아이들이 너무 밝고 인사도 잘하고 이렇게 건강하게 일반 가정처럼 잘 자라고 있는 걸 보면서 아, 우리나라가 이렇게 복지 수준이 참 잘 되어 있구나 하면서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정부의 그 시설 보호를 받고 잘 자라다가 독립을 해야 된대요. 그 시설을 나와야 된대요. 그럼 나올 때 정착금이 정말 얼마 안 되는 돈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돈을 받고 현실에 부딪히면 좌절이 되고 너무 힘들잖아요. 생활비도 내야 되고 학업도 연결을 해야 되고 이러니까 너무 힘들어서 삶을 포기하는 청년들이 1년에 제가 듣기로는 한 20명? 그 정도로 된대요. 그래서 그 얘기 듣고 제가 가슴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저는 이 SDM에서 이제 돈을 좀 얼른 벌어서 좀 제가 도와줄 때 되면 그들이 머물 수 있는 쉼터, 제가 이제 지난번에도 저희가 사무실 체험실을 한 60평 되는 체험실을 얻었는데 그 뭐 한 달에 한 300 정도 경비가 나갔어요. 그래서 그런 쉼터를 만들어서 그 아이들이 와서 거기서 이제 안정이 될 때까지 뭐 아들처럼 이런 것보다는 와서 쉬면서 저희하고 얘기하고 또 차도 마시고 식사도 하면서 애들이 머물 수 있는 그 쉼터 정도는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선은 작은 것부터 해서 걔들이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잘 건강한 어른으로 또 그렇게 자라면 그들도 이 다음에 많이 사회에 한원하고 또 좋은 일들 많이 하면서 건강한 성인으로 자라면서 가정도 정말 잘 꾸리고 그러겠죠. 명절이면 세배하러 오겠죠. 제가 한 80, 90대면 우리 아이들도 오겠지만 그들이 손에 손잡고 뭐 할머니라 그러면서 오겠죠. 그런 꿈을 꿨어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이렇게 나눔한 것이 그런 쪽으로 좀 쓰이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사회적인 분위기는 기부를 하고 어려운 그 취약층을 돌봐야 된다는 분위기는 많이 확산이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한 몇 년 전에 송파의 세모녀 그 극단적인 선택한 사건을 통해서 사회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 그래서 이분들을 도와야 된다. 그래서 돌봄 서비스나 이런 복지 혜택이 많이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정부에서 하는 일.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도 어느 정도 성장을 했으니까 각자 국민들 의식 속에 이렇게 나누고 베푸는 문화가 점차적으로 좀 자리를 잡아서 좀 성숙한 시민들 그리고 평생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내 가족, 내 자녀들한테 상속을 하고 상속세 줄이려고 애쓰지 말고 많은 부분을 자녀들에 대해서는 정말 조금만 해드리고 많은 평생 잘 살아오시면서 이룬 부를 그런 취약계층이나 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청소년들의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들의 그런 돌봄 서비스, 쉼터 이런 걸로 해서 그렇게 분위기가 그렇게 확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유통을 한 지가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많은 리더를 봤잖아요. 그러면 본인들의 성공 과정, 지금 자기들이 누리는 삶,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렇게 부각되게 이렇게 그쪽으로 초점을 둬서 그렇게 하는데 우리 대표님은 올해 나눔이 15억 갈 거야 목표를 세워서 그렇게 나눔을 실제 몸소 실천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 홍성에 산불이 났을 때 또 수해가 났을 때 그런데도 실제 주변 분들을 많이 챙기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누군가에게 저렇게 많이 도움이 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베푸고 나누는 것이 생활화가 된 그 대표님들을 보면서
닮아가야 되겠다는 생각은 많이 했어요. 이 인셀덤 SGM 그룹에서 엄청나게 제가 그런 동기부여를 받았죠. 기분은 용기 있는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저것 다 따지면 평생 못할 것 같아요. 적은 금액이라도 내 형편 닿는 대로 지금부터 바로 시작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